26년, 27년 정도 되면 네. 좀 서울 시장은 좀 좋아질 거라고 보세요? 갑자기 무슨 신도시 정책이 막 펼쳐져서 공급을 막 폭탄으로 지어주지 않는 이상은 지금 1, 2년 사이에 신축 인허가, 그다음에 착공까지 가는 것들, 조합이 속도를 낸 것들을 종합해 보면 물량이 앞으로는 없을 그러니까 이제 물량이 지금은 당분간은 와요. 서울은 강원, 강동구에 하반기에 둔주, 그다음에 안양도 하반기에, 안양에 좀 많거든요. 그다음에 그게 일부 국한된 국지적으로, 그다음에 이문휘경 내년 이렇게 한 번에 분위기 좋으니까 건설사가 우리 생각을 안 해줘. 나눠서 분기별로 이렇게 딱딱 나눠서 해주면 좋은데 분양 잘 될 때 몰아서 분양하잖아요. 네. 몰아서 값이 열어버리고 네. 그 입주 같이 몰리거든요. 그러니까 갭 투자하시는 분도 갭이 올라왔다고 해서 그 청량리랑 이문휘경 거기 이제 위에 장위까지 그 근처에 있는 곳에 갭 투자를 해놓으시면 조금 이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조금 피해야겠죠. 만약에 내 전세가 영향을 미칠 수 있잖아요. 네. 단기로는 입주가 없지 않지만 이제 장기로 보면 반포 1주구 정도 들어올 때까지 정도가 돼야 또 메가급 입주가 들어오지 거의 이제 없어요. 부가현 2구역, 뭐 대조 1구역, 그다음에 이제 가련 그런 것도 지금 속도가 벌써 지금 뭐 이렇게 건물이 올라왔어야 되는데 조합이 속도가 늦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메가톤급들 단지들이 군데군데 속도를 못 냈어요. 그런 것들 속도를 좀 내줘야 다음 입주, 서울은 무조건 재정비 물량이 아니면 신축이 없어요. 네. 그래서 지금 기업형 임대하라고 지금 나라에서 주문이 들어간 것 같은데 기업형 임대하면 특혜 준다 그랬잖아요. 대형 건설사들만 다시 지을 수 있어요. 그분들은 지금 여력이 되시는데 그 개인들이 하는 시행사 있죠. 이렇게 역세권에 100평짜리나 200평짜리 오피스텔 이런 분들이 지금 PF가 안 나오거든요. PF로 원래 땅값만 갖고 건물을 짓잖아요. 네. 이분들 지금 못 지어서 다 멈춰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게 그러면 공급이 그런 것들도 안 되고 있는 거니까 부족하죠. 그 신축 빌라도 3년 정도 거의 공급이 멈췄었어요. 재정비도 많이 지루해지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저희가 이제 빌라 업자라고 말씀드리는데 신축하시는 분들이 건축하시는 분들이 남는 게 없으니까 빵의 비유를 했었는데 빵을 파는데 막 원자재가 올라서 밀가루 값도 오르고 막 버터 값도 오르고 막 계란 값도 오르고 그래서 내가 빵을 팔 때마다 손해를 봐요. 그 만들어야 그냥 집에서 쉬어요. 쉬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다 집에서 쉬었다니까요. 빌라를 안 만들고. 그리고 그런 공급들이 빌라는 사실 아파트보다 노후도가 훨씬 빨리 와요. 훨씬 더 빨리 낡아요. 신축이. 그런 것들도 좀 영향이 있고. 그다음 제일 문제가 많이 지금 우리한테 가장 악영향을 주는 것은 공시지가랑 그거 보증보험 때문에 시세보다 전세 못 받잖아요. 네, 네. 그런 거. 그다음에 이제 오늘 또 선거 나왔으니까 전월세 상한제, 그다음에 무슨 뭐 그런 것들 한다고 또 어마무시한 토지 공개념부터 시작해서 어마무시한 키워드들이 좀 막 등장을 하잖아요. 국토보유세? 예, 그래서 오늘 어떤 분이 블라인드에 그걸 쓰셨대요. 나는 세입자인데 정말 입주장에 낮은 가격을 들어갔는데 이제 다음 정부에서 무한갱신권 준다고 했기 때문에 자기는 집안산 자기를 칭찬해. 뭐 이런 짤이 돌았어요, 오늘. 그래서 뭐 거 집주인 거 내 거. 집주인권 이꼴 내 거. 네 거 내 거라고. 그럼 집주인이 집을 이제 안 사죠. 그죠. 집주인이 집을 안 사겠죠. 지금 그래서 전세 물건이 적은 이유가 전세는 공급자가 있어야 되는데 전세 공급은 다주택자가 공급을 해요. 근데 다주택자가 지금 집을 팔면 실수요자가 사주고 있죠. 그러면 전세 시장에 그 물건 전세를 안 나오죠. 이게 지금 반복되고 있는 지금의 현상이거든요. 네. 그 전세 매물이 부족한 이유가 이래서 그런데 지금 주택 보급률이 절반이 안 되기 때문에 누군가는 새를 살아야 되고 새로 살 집이 필요하고 이건 필연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걸 누가 공급해 주냐?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기다렸던 건 아파트 임대 사업자를 다시 조금 부활을 해주면 서로 윈윈이지 않겠나. 장기로 싸게 주니까. 또 우리는 세금 혜택을 보니까. 21년도 꼭지에 샀는데 90%까지 예. 회복이 되다가 또 다시 하락하고 있습니다. 제가 산 거요. 부동산이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역이 지금 아직 90%까지 회복이 됐다면 그래도 아주 나쁜 지역은 아니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마포 정도의 마포에 아주 신축 말고 신축도 대장 예를 들면 마레프나 거기 뭐 이렇게 마포 웨스트사이 말고 그 옆에 있는 신축들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사실 완벽하게 회복 못했어요. 그래서 좀 시간을 기다리시면 됩니다. 예.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올해 뭔가 막 메가폭탄급 이렇게 이슈가 또 장을 시킬 만한 이슈만 없으시면 그 갖고 계신 주택은 조금 더 회복하실 수 있어요. 예, 좀 갖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특급 호텔 뷔페가 반값을 하는 거예요. 파격 반값. 그럼 온 가족 데리고 가야지. 가야지. 우리 쿠팡 사야지. 가야지. 가가지고 이제 먹잖아요. 그러면 와서 이제 신라호텔 뷔페를 갔어요. 뭐부터 드시겠어요? 밥 먹을 거 많잖아. 정말 맛있는 게 많잖아. 저는 일단 풀떼기는 제끼입니다. 그러니까 정답 또
뭐 맛있는 거 이제 내가 원하는 거. 원하는 좋은 거. 것도 원하는 것도 맨날 예식장에서 먹는 거 말고 먹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줄 많이 섰던 거 옛날에. 그러니까 뭐 예식장 가서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그런 뷔페 말고 네. 뭐 킹크랩이라든가 그렇죠, 그렇죠. 아니면 이제 그런 데 가면 좀 스시도 좀 고급이라든가 뭐 베이징 덕이라든가 아니면 구워주는 스테이크라든가 이런 데로 가잖아요. 뭐 이런 데 쪽으로 몰리게 되잖아요. 네. 그게 작년 시장. 싼데 할인을 했는데 그러니까 기왕이면 좋은 거. 그리고 나서 이제 디저트를 저희가 먹죠. 그렇다고 해서 떡이랑 저희가 케이크를 안 먹진 않지 않습니까? 배도 들어가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것도 먹어야 되잖아요. 먹어야죠. 그게 이제 올해 시장. 아. 디저트도 먹는 시장이에요. 디저트. 시장. 예, 아. 배불러도 먹는 시장. 이제 그런 것들까지. 작년에는 그런 것들은 손을 안 먹었어요. 일단은 좋은 것부터 배를 채우고. 그러면 첫 접시는. 네. 작년에 베이징 떡 못 먹어서 이제 올해 디저트라도 좀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지방 디저트를 먹을까요? 수도권 디저트를 먹을까요? 지방 시장은 물량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방도 이제 회복세가 보이는 지역과 앞으로도 물량이 조금 많을 지역이라서 힘든 지역을 구분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대구 시장도 너무 힘들었지만 사실 범어동은 회복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대구 시장이 완전 반등은 아니에요. 근데 여전히 물량이 많으니까. 여전히 기사는 안 좋은 기사도 많이 나오고 있고. 예, 그렇지만 범어동은 다시 회복을 했어요. 거래가 되고 왜냐하면 범어동에 계시는 실수요자 분들은 학군 때문에 보고 들어가시는 거니까 이 정도면 서울에 작년에 금매 압구정하고 강남에 금매 팔리듯이 범어동이 팔렸거든요. 이제 부산이라든가 다른 지역들도 한번 세세히 살펴보셔서 회복세에 와 있는지 입주 물량이 급감을 하는지 를 반드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지방에 계시는 분들이 요즘에 서울을 놓친 거에 대한 아쉬움 때문에 예전에는 부산을 갖고 있어도 부산 해운대 자이가 서울에 있는 마포랑 가격이 비슷했어요. 똑같이. 그래서 이제 별로 꿀릴 게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조금 차이가 다시 나죠. 그래서 그게 반대로 생각하면 저평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아닐 수도 있는데 요거는 한번 살펴보셔야 되고요. 서울로 지금 올라오시려고 하는 수요가 많아서 지방에서는 서울에 하나 사두겠다. 내가 이번에 서울이 조금 많이 가격이 빠졌으니까 27, 26년에 폭등하기 전에 내가 서울에 한번 입성을 이번에 해야겠다. 이런 분들도 좀 많으셔서 이게 확실히 좀 이번에 지방분들이 서울에 대한 관심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3, 4년 동안 서울시장 너무 빨리 팔고 가셨거든요. 그분들이 이제 이 기존 투자자분들, 기존 투자 저랑 같이 투자를 하셨던 시대에 있던 분들은 너무 빨리 수도권을 정리하고 그분들은 좀 순환을 빨리 하세요. 사고 팔고 순환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장기 보유를 못 하시기 때문에 또 거주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생각보다 서울 수도권이 충분히 오른 것을 다 수익으로 받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요. 내가 서울 있었는데 너무 빨리 팔아서 아쉬운 분들이 계시고 또 이제 뒤늦게 투자에 뛰어드신 분들은 서울의 규제가 심해지면서 지방 투자가 또 유행이었었잖아요. 한동안 거기에 여러 개를 좀 사셨는데 사실 재미가 없었다 보니 아 내가 서울을 놓쳤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그 아쉬움이 발생한 부분. 이렇게 좀 나눠볼 수 있죠. 그런 심리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지방 주요 광역시의 그런 마피들, 뭐 대구라든지 뭐 여전히 힘들어하고 있는 대구라든지. 저는 거기가 전세까지 놓고 좀 그러니까 대구도 세분화해봐야 되는데 이 지역에 이게 지금 마피가 났는데 이게 위치가 나쁘지 않아. 요거 입주 물량만 지나면 여긴 좀 좋은 동네라고 했는데 나는 저기 내가 실거주 해줄 수 있거나 전세 좀 떨어져도 돈 이렇게 좀 빌려다 융통에다가 빌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융통의 가용 범위가 그러니까 이제 금융권이 많이 막혔다 보니까 뭔가에 이렇게 좀 여지가 있으신 분들은 사실 1억씩 싼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걸 얼마나 내가 사서 어떻게 세팅하고 사는 거에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버틸 수 있을지, 그러니까 팔 수 있는 시기가 올 때까지 내가 버틸 수 있는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는 마피 좋은 것도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특히 오피스텔, 아파텔 이런 같은 경우도 여기 누가 봐도 예전에는 아파트 옆에 바로 앞 옆에 있었던 아파트의 시세의 90%까지 쫓아 올랐던 곳이에요. 네. 그런 건 주택이 부족할 때 가격이 따라가거든요. 안에 들어가면 아파트랑 똑같이 생겼어요. 이제 사실 역세권이라 위치도 좋고요. 근데 이게 이렇게 상황이 안 좋아지면 주거 상품이 아닌 것이 인기가 확 없어지면서 가격이 떨어진 상태에서 회복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네. 그게 지금 그런 상품들이에요. 그것도 선별하셔야 돼요. 선별하셔야 되는데 신혼부부들도 굉장히 좋아하고 그런 지역들은 내가 신혼부부면 저는 그건 학교가 초등학교 없어도 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게 아파트보다는 아파트 금매 잡으시면 좋은데 금매를 놓쳤다. 그러면 저는 그런 상품도 제가 실거주 들어가면서 대출 특례 받으시고 해서 저는 그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곧 들어가서 다시 26, 27 주택 부족하다는 얘기 계속 나오니까 그때까지 있으면
지금 PF 망가져서 더 짓지도 못했잖아요. 네. 유사 상품들 같은 경우도 네. 내 시계가 어디까지인지 내가 어느 만큼 버틸 수 있는지 나의 전략은 뭔지에 따라서 사실 각자의 사정은 제가 한 21년도부터 각자 도생이라는 단어 굉장히 많이 쓴 것 같은데 21년. 네. 저희가 예전에 전망하기가 좋았어요. 그냥 오른다 내린다 이 상품이 좋아요만 얘기하면 됐어요. 어느 지역이 좋다, 어느 상품이 좋다. 대부분 윤곽이 나오잖아요. 재건축 뜰 땐 그게 좋고, 뭐 재개발이 뜰 땐 이게 좋고, 뭐 신축 분양이 좋을 땐 이게 좋고, 뭐 어느 지역이 입주 물량이 급감한다면 그 지역이 좋고. 근데 지금은 내가 매체가 있는데 내 구성이 어떠? 아까 집이 많아도 부담스럽고 어깨가 무겁다 그랬잖아요. 제가 어떤 진단도 내릴 분이 있냐면 지금 뭐 듣기만 해도 다 좋은 걸 가족들이 다 갖고 계신 거예요. 엄마가 잘 해주셔가지고. 네. 그런데 그 지금 생활이 녹록하진 않아요. 진짜 재산세 1년에 한 번 내고 나면 정말 이렇게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생활비를 너무 줄여서 사시는 거예요. 이제 애들 학력기기도 한데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지금은 팔면 너무 아깝다. 어쨌든 새 거가 되고 나서 이거는 정리를 하시는 게 맞는데 지금 너무 이게 부담스러워서 팔기에는 세금이 너무 과도하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대출 받아서 생활비 쓰시라 그랬어요. 아, 대출로요? 나중에 신축 아파트 다 서울에 노르데 좋은데 재건축 뭐 이런 거예요. 그거 나중에 신축 아파트 됐을 때 이거 대출 받은 금액 거기서 그냥 오른 거에서 빼면 생각하고 너무 그렇게 쥐어짜면서 사실 건 아닌 것 같고 그럼 삶이 또 너무 피폐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생활비로 지금도 돈 많이 안 쓰시니까 조금만 생활비 늘리셔서 애들 학원도 좀 더 보내시고 여유롭게 그냥 이거 대출 받는 거 너무 겁내지 마시고 그건 이제 담보가 많이 남아 있으시기 때문에 재건축 아파트는 전세값 되게 낮잖아요. 네. 그래서 담보가 있으시니까 생활비만큼 대출 받아서 생활 자금으로 그냥 좀 몇 년 버티시는 게 저는 유리할 것 같다. 서울 재건축. 그러니까 이렇게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그 나름대로 고충이 있다니까요. 그게. 뭔 걱정이 있지? 그게 따져보면 그게 아니에요, 진짜. 서울 재건축, 재개발 이런 거 있으면 이게 여러 개 갖고 있으면 골치 아플 수 있어요. 뭔 걱정이야? 그렇지 않다니까요. 밥 안 지금. 먹고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제가 없어서 그런가 그게? 그렇죠. 아. 금액이 굵직한 물건이 만약에 생기기 시작하면 사고 팔고 하는 거에 굉장히 신중할 수밖에 없어요. 한 번 사고 팔 때마다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갈아타고 싶은데 안 팔려요. 팔고 갈아타야 하나요? 선 매수 후 매도하여야 하나요? 자금을 일단 탈탈탈 털어보시고요. 여유가 있어서 갈아탈 곳에 갭으로 사실 수 있는 여유 자금이 어떠한 식으로도 마련이 되신다면 한시적 1가구 2주택 이용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미리 잡는 분들이 있고요. 그거 외에는 내가 무조건 이 집을 팔아야지만 자금이 나온다? 그럼 선매수 금지. 이거 확실합니다. 이거 간단합니다. 이거. 명쾌하게 단호하겠다. 말씀하실 수 있어요. 말씀드릴 수 단호하게? 있어요. 네. 네. 좀 기다리시면 거기까지 오시려면 이제 5월, 6월, 7월 이렇게 좀 기다리셔야 돼요. 예. 1주택자 갈아타야 되는데 네. 지금 시점에서 전세로 가야 할지 매수로 가야 될지 너무 고민이 됩니다. 깡통 전세 날까 봐요. 매수는 또 아직 비싼 느낌이고 둘 중에 선택해야 된다면 어떤 걸 하는 게 좋을까요? 이미 1주택이시면 갈아타셔야 되니까 가격이 껑충 오르시기 전에 지금 갈아타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저는 1주택지시라면 갈아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기존에 갖고 있는 1주택이 대출을 하나도 안 갚은 상태라 당시에 구매하실 때도 좀 연끌을 했다라고 하면 지금 상급지로 이사갈 체력이 안 되실 거예요. 상급지로 가면 대출 더 받아야 되는데 이자가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래서 소득이 좋으시면 가셔도 되고 소득이 안 좋으시면 사실은 안 갈아타시는 게 맞고요. 대출을 그 사이에 많이 갚았다라고 하면 무조건 갈아타시는 게 맞고요. 매도 물량이 더 늘어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보시는지요? 매도 물량은 나오겠죠. 매도 물량은 이제 지금 집이 좀 작년에 거래가 안 되고 있었던 물량들을 이제 팔고 싶은 수요가 있어요. 비과세를 받고 싶은 수요, 다주택이신데 좀 정리하고 싶은 수요가 있기 때문에 예. 매도 물량은 늘어날 겁니다. 예. 네. 아파트 담보대출 연장 시기가 다가옵니다. 네. 은행에서 대출 연장이 어렵다고 합니다. 왜 연장이 안 되는 왜 거죠? 연장이 왜안 되는 거죠? 어려우시죠?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네요. 연장이 안 되는 이유가 뭔지가 궁금한데 뭐가 이유가 있으셔서 연장이 안 될 텐데 DSR 문제이신지 아니면 연장이 안 되도록 다른 주택을 더 사셔서 대출 한도가 꽉 차 있으시든지 그 사이에 뭘 투자를 하셔서 있으시든지 그 대출이 지금 연장이 안 되는 이유가 있으실 텐데 아니면 남편분이 갑자기 휴직 중이시거나 육아휴직을 하고 있거나 임금이 안 돼서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은 대출도 그게 이제 비규제 사셨으면 똑같지만 조정이었다가 지금 이제 풀린 지역은 오히려 대출 한도도 늘어났거든요. 지금 대출을 갈아타는데 가장 걸림돌은 이율이죠. 예전에 좋은 이율로 받았었는데 지금은 이율이 예전보다 안 좋으니까 갈아탈 때 이제 확 옛날에 저희 막 2%대 분양받으신 분들 너무 좋게 대출 받았잖아요. 그래서 안 갈아타시는 분도 있어요. 갈아타면 그 대출 갚아야 되니까 그냥 그 주택 입주한 주택 놔두고 그냥 추가 투자 이런 거 하시는 분도 있고.